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면서 여기저기 에어컨 튼 곳들이 많잖아요. 실내에 들어가면 너무 춥고 또 밖에 나오면 또 너무 푹푹 찌는 날씨다 보니까 목 상태가 제가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아 가지고요. 오늘 목소리가 안 예뻐. 미안해요. 네. 그래도 뭐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뭐 들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살짝 감기가 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감기까지는 아니고 약간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좀 나아지려나 하는데 자꾸 계속 이렇게 추운 곳에 있다가 더운 곳에 있다 왔다 갔다 했더니요. 멀쩡해지질 않네요.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한여름에 추워서 걱정이라니 이게 웬일인가요? 자, 오늘도 12시까지 함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데이트 출발해 볼까요? 2024년 8월 3일 토요일 밤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아, 저는 계속 이게 살짝 열이 좀 나는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약간 코맹맹하고 그래 가지고요. 어제는 또 뭐 이렇게 콧물이 계속 나서 좀 힘들었어요. 목요일 날 수업이 있어서 수업 끝나고 뒤풀이를 하면서 오랜만에 또 맥주를 한 잔 했거든요. 맥주를 먹기 싫었는데 또 이렇게 어르신들 학생분들이 권해 주시니까 또 "아유 저 안 먹을래요."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 가지고 맥주를 한 잔 생맥 한 잔 가지고 정말 야금야금 '그것만 계속 먹고 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남았는데 또 새로 시켜 주셔 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생맥 두 잔을 마셨네요. "선생 한 잔해." 아 그래 가지고 그 약간 맥주 마시면서 그 술집에서 조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근데 나아지질 않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들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콘텐츠 만들어서 책방차차에도 콘텐츠를 이제 슬슬 올려야 되는데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녹음을 하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책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주 그냥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할 일은 많고 아니 술을 못 먹는 게 아니고요. 술 먹는 게 좀 싫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술을 안 마셨어요. 술을 안 마시다가 이것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권하는 것도 안 먹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젠 또 목요일 날은 또 새로운 강의여 가지고요. 또 안 먹기가 좀 그래 가지고 이제 첫날이니까 또 안 먹을 수가 없어서 계속 '아 전 못 먹어요.' 뭐 그렇게 뺄 수도 없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먹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네요.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괜찮아지겠죠. 네. '오늘까지 좀 쉬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아졌으면 좋겠네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여름에 웬 감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온도차가 크다 보니까 감기 걸리기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노래들 많이 준비했고요. 미리 지난 방송 때 예고했듯이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원작 소설의 그 드라마 이야기도 오늘 이야기할 거고요. 뭐 그 이야기 덧붙여서 그 비슷한 이야기들의 기사도 준비를 했고 뭐 그 관련해서 키운 정이냐 낳은 정이냐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미리
예고를 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열심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네,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신청곡 남겨주시면 전해드릴 거고요. 네, 없으시면 제가 선곡한 노래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네, 즐거운 시간 보내보자고요. 휴가철이죠. 지금 휴가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뭐 휴가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딱히 뭐 올해는 휴가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휴가를 가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산이 좋으세요? 아니면 바다가 좋으세요? 뭐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딱 둘 중에서 나눈다면 나는 내 취향은 산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바다가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따지고 보면 산이 더 시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바다는 완전 땡볕이잖아요. 그래도 전 바다가 좋습니다. 생각보다 바다냐 산이냐라고 했을 때 바다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산이 훨씬 시원하죠. 산이 좋은 이유가 바닷가 도시에 사는데 왜 바닷가를 가요? 그렇네. 저는 바닷가 도시에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다가 더 좋은가 봅니다. 뭐 따지고 보면 좋은 계곡에 놀러 가는 것도 참 좋죠. 근데 왠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계곡에 간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바가지 아닌가요? 바가지, 불법 바가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요. 계곡에 놀러 가본 적 있죠. 특히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가족들이랑 계곡에 놀러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내가 어디 가고 싶다. 이렇게 저의 의견을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엄마 아빠가 가자 그러면 뭐 바다 가자 그러면 바다 가고 계곡 가자 그러면 계곡 가고 그랬었는데 왠지 계곡은 뭐 하기야 뭐 바닷가에 여름에 놀러 간다고 해서 바닷가는 바가지가 없나? 하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게 휴가철에 어디 놀러 가게 되면 그런 곳은 다들 뭐 의뢰 그러려니 하고 바가지 좀 어느 정도까지는 네, 너무 심하면 에이 진짜 너무했다 하고 안 먹고 말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이렇게 그 극성수기 때 놀러 간 거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바닷가에 가는 거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 많을 때, 정말 성수기 때, 극성수기 때는 어디를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어딜 가도 사람이 오히려 더 많고 더 이렇게 사람에 부대끼는 게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어서 좀 휴식하고 힐링하러 가는 거잖아요. 휴가인데. 근데 오히려 더 짜증나고 힘들고 사람에 치여 가지고 그런 게 너무 싫어 가지고요. 이럴 때는 어디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남들 갈 때 또 가는 게 좋은가 싶기도 하지만 저는 좀 힘들어요. 그쵸. 바가지 씌우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한철 장사해서 1년 사는 건데 네. 그쵸. 근데 그런 생각으로 그게 맞으려나? 네. 그렇게 안 하고 좀 양심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저는 장사를 안 해 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늘 그렇게 놀러 가서 바가지 씌우는 거 보면 눈살 찌푸리게 되고 속상하고 '아유 괜히 왔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근데 해외는 바가지가 없나? 우리가 모르는 거일 뿐 관광객들한테 바가지 씌우는 거 마찬가지일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닌가요? 자, 오늘 키운정, 나은정
부모의 사랑? 또 그 자식의 입장에서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뭐 간단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정답이 있는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에 음 뭐 생각에 따라서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어떤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한참 동안 음 플랜카드를 봐서 잊히지 않는 이름이 있거든요. 사실 뭐 "아이를 잃어버렸다."라고 현수막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죠.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죠. 근데 딱 한 명 이름을 외우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현수막 고속도로에도 많이 걸려 있고요. 서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도 꽤 많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송혜이 씨. 네, "내 딸 송혜이를 찾아주세요."라는 현수막 아마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소설, 김영하 작가의 단편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소설인데요. 단편 소설인데 그 이야기를 보면 송혜이 씨가 생각이 났어요.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뭐 뉴스에도 종종 소개가 되고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좀 볼까요? 네. 이 아버지이신데 사진이 또 이렇게 애처롭게 나왔어. 음. 어 17년이 넘게 딸을 송혜이 씨를 찾아다니고 계시다고 해요. 17 살이었던 송혜이 씨가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17년 넘게 딸을 찾기 위해서 매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딸 찾는 일에만 어 그 인생의 목표가 되어 버린, 네, '내 딸을 어떻게든 찾겠다.' 그래서 그 현수막을 한번 걸면 사실 이렇게 훼손되기도 하고 좀 낡아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매번 현수막을 새 걸로 교체하시고 전단지를 수없이 돌리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렇게 딸을 찾다가 어 부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우울증이 와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하고요. 뭐 아 트럭을 타고 다니시면서 전단지를 매번 새로 만들어서 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물론 모든 부모들이 딸을 사랑하고 뭐 딸이든 아들이든 사랑하고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아이를 찾기 위해서 뭐든 다 하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시는 걸 보면 17 살이면 진짜 지문 등록도 안 되어 있었 어 만 17 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지문 등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렇게 아이 잃어버리면 유전자 등록을 해서 유전자로 이렇게 그 맞는 매칭이 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확인을 해서 찾을 수 있다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17 정도에 잃어버렸으면 사실 얼굴이 나이가 이제 들었어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어 드라마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한 그 원작 소설 "아이를 찾습니다."에 보면 그 아이를 3살 때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잃어버리면 사실 정말 찾기가 어렵죠. 어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 요즘은 그럴 일이
예전에도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아이가 병원에서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었잖아요. 뭐 뉴스에서도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늘 등장하는 이야기는 한참 시간이 흘러서 내가 진짜 내 아이를 찾았는데 그때까지 그 시간 동안 남의 아이를 내 아이인 줄 알고 같이 살아왔잖아요. 내가 기른 아이. 그리고 내 유전자의 내 친딸, 친아들을 찾았을 때 그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난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음, 종종 그런 이야기들이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죠. 그런 사례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먼저 드라마나 그 단편 소설 이야기하기 전에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기사에 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외국의 경우에요. 어,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뒤바뀐 거를 10년이 지나서 알게 됐대요. 낳은 정, 기른 정,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까요?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1살, 2살 먹으면서 커갈 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친아이가 아니라면, 그쵸? 뭐, 특히나, 프랑스 아이라고 하니까 머리, 곱슬머리에 피부색이 부모와도 닮지 않고, 눈 색깔도 부모와 닮지 않고, 그럴 경우에 사실, 외도로 생긴 자식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죠. 주변에서도, 야, 너, 아이가 정말 안 닮았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뉴스의 그 주인공은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DNA를 검사해 보니까 10년 동안 키워온 내 아이가 친자식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걸 알고 내 친딸을 찾아냈대요. 그렇게 만나게 됐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내 아이는 다른 사람의 아이로 소중하게 잘 커가고 있었고, 그 상대방의 아이는 내가 애지중지 잘 키워오고 있었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음, 그냥 이 경우에는요, 뭐 모든 경우가 다 똑같진 않겠습니다만, 인터뷰에서 이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키운 아이가 저를 닮게 됐어요. 행동이며 동작까지 닮아갔죠. 살면서 저를 따라하게 된 거예요. 유전자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냥 그대로 살기로 했다고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뭐, 어, 제 아이가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 마음을 뭐 추측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목숨을 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그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10년을 키웠으면 남의 아이지만 남의 아이여도 내 아이처럼 키울 수 있는 걸까요? 네.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약간 그런 비슷한 경우였어요.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뒤바뀌었는데 이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경우였는데 또 드라마틱하게 드라마여서 그런 거겠지만 뭐 실제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한쪽 집은 굉장히 잘 살아요. 한쪽 집은 정말 잘 못 살아. 가난해. 근데 화목한 집이야. 양쪽 다 화목한 집이야. 가난한 집에는 또 아이들이 또 많아.
그래서 형제들이랑 또 잘 어울려 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 근데 그 부모들이 인제 아이를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바꿔서 내 친아이를 집에 데려와서 있어 보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쪼끔 더 길게 이렇게 약간 처음부터 아이를 바꾸면 서로가 힘드니까 그렇게 시간을 두고 아이를 데려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보는데 이제 결국에는 네 아이 내 아이 할 것 없이 네 같이 이렇게 왕래하면서 키우는 뭐 그런 이야기의 드라마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이를 키울 때 그 경제력 이런 것도 사실 그냥 쭉 내 부모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런 걸 못 느끼겠지만 그렇게 경제력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서 친부모님이 계시고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분명 그 문제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참 마음 아프죠. 네. 본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옆에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들을 때도 참 답답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 이야기들 노래 한 곡 듣고요. 네,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볼륨이 조금 별론가요? 조금 울린다고 하시는데 왜 울릴까요? 볼륨 제가 지난 방송 했던 거 이렇게 뭐죠? 프로그램에서 열어봤더니 볼륨은 이렇게 음악 나올 때나 마이크로 멘트할 때나 볼륨 크기는 비슷하더라고요. 나올 때는 그래요? 음악이 좀 커요? 음악 소리 좀 줄여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뭐라고요? 마이크를 때리라고요? 마이크를 왜 때려요? 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마이크를 올려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요? 마이크를 올릴 수는 없어요. 마이크는 100%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볼륨이 좀 차이가 나면 음악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8.5니까 마이너스 9.2, 9.2로. 네, 조금 줄여볼게요. 네, 아마 이거 그 댄스곡이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조금 볼륨 자체가 음악 자체가 좀 커서 그럴 수도 있어서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힘들게 막 볼륨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들으시지 마시고요. 알려주세요. 그때그때.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에 이어서 네, 또 다른 상황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볼까요? 이번에는 당사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왜 이러지? 이게 아닌데? 네. 글의 제목이요. 기른 정, 나은 정, 어떤 게 더 진할까요? 라는 글인데요.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30이 넘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말하자면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한참 뒤에 제 진짜 부모님을 찾았을 땐 딸이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저를 잃어버리고 너무 괴로워서 저보다 1살 어린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지금껏 키우셨다고 해요. 그분은 입양된 덕에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공주님 같은 인생을 살았고 좋은 분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은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살고 있어요. 그분은 저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는 듯 했고 묘하게 저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으셨죠. 부모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며 혼내기도 하셨지만 결국은 그분도 딸 아닙니까? 그분한테
그분한테 져주시더라고요. 저는 못 배웠으니 당연히 그분보다 모든 면에서 떨어지고 그분 역시 그리 생각해서인지 부모님 앞에서만 저를 언니라고 부르네요. 부모님은 그동안 못 해준 걸 다 해주고 싶다 하시면서도 그분과 저를 동등한 딸로 생각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기른정이 참 무섭죠. 그분은 저에게 해주는 모든 것을 아까워하고 오히려 피 섞인 친딸인 제가 그분의 눈치를 봐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네요. 자리를 뺏긴 건 내 쪽인데 왜 그분이 불쾌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피 섞인 내 새끼가 최고라는 말도 시간 제한이 있나 봅니다. 30여 년을 길렀으면 피 섞인 친딸보다도 더 위에 서 있는 건가 봅니다. 너무 늦게 만난 탓이겠죠. 부모님이 그분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서 또 제가 이방인이 된 것 같아서 슬픕니다. 인생이 참 씁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도둑맞은 기분이 드는데 그분 또한 그런 마음일까요? 만약 부모님이 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고등학교도 진학하고 대학도 좋은 곳에 들어갔겠죠, 저도. 중학교 때는 전교권에서 놀았고 선생님들도 제 재능을 많이 아쉬워하셨으니 제대로 지원받고 컸다면 저도 그분처럼 혹은 그분보다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부질없고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제 인생을 다시 손봐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원통하면서 허망한 감정이 사라질까요? 라는 글을 쓰셨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난감하죠. 네. 음, 진짜 키운정이라는 게 더 무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오랜 시간을 함께 했으니까. 뭐, 남남끼리도 오랜 시간 함께 하면 정들고 서로 닮아간다라고 하는데, 어, 친딸을 잃어버리고, 친딸을 대신해서 입양한 딸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으면 그 딸을 또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입양된 딸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유일한 딸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냥 마냥 잘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한 것 같아요. 부모님은 얼마나 난감하실까요? 네, 딸이 둘이 되어서 더 좋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잃어버린 딸을 너무 늦게 찾아서 더 애틋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오랜 시간 함께해온 입양한 딸에게 또, 어, 그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없겠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그쵸. 기른 정, 나은 정을 왜 판단해야 되는지, 뭐,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그런 무엇이 더 나은지, 뭐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지를 따져야 될 일이 잘 없죠. 네, 잘 없는데, 오늘 소개할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소설 내용을 들으시면 또 좀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요? 김영하 작가의 단편집 오직 두 사람이라는 책에 수록된 단편소설 아이를 찾습니다를 바탕으로 해서 JTBC에서요, 뭐 몇 년 전이에요. 바로는 아니고요. 한참 됐습니다. 단막극으로 2회 분량으로 제작을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 배우들도 워낙에 열연을 했고요. 책의 내용 자체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제가 너무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져온 거고요. 짤로 보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대충은 뭐 이야기를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해 볼게요. 엄마, 아빠, 아기 이렇게 셋이 아주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어 아기가 3 살쯤 됐어요. 아직 너무 어리죠. 세 식구가 단란하게 마트 일을 갔어요. 마트에 가면 보통 3 살쯤 된 아기가 있으면 카트에다 이렇게 태우잖아요. 카트에 태운 아기를 데리고 쇼핑을 막 하다가 엄마는 뭐 이렇게 사러 저쪽으로 좀 갔다 온다고 해서 아빠가 아이와 카트를 끌고 다니다가 그 한쪽 매대에서 핸드폰 영업하시는 분이 "아 요번에 정말 좋은 핸드폰이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막 이렇게 또 영업을 휘황찬란한 말로 막 꼬셔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인제 휴대폰을 보느라고 잠깐, 정말 잠깐이거든요. 잠깐 정신이 팔려 있다가 카트가 없어진 거예요. 카트에 타고 있는 아기까지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를 막 미친 듯이 찾아다니고 해 보지만 아이도 카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너무 번잡한 마트에서니까요. 누가 아이를 데려가도 뭐라 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를 찾기 위해서 생업도 포기하고 아이를 찾는데 매진하게 되죠. 전단지도 만들고 뭐 이래저래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내 아이와 비슷하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또 그게 어디든 멀리까지 가면서 그렇게 아이를 찾아다니며 시간이 지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살던 아파트도 정리해야 됐고 일도 다 포기했기 때문에 어 뭐 그냥 평범하게 잘 살던 가정이었는데 가세가 기울어요. 그래서 무슨 아주 그 산동네 산동네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 사이에 아이 엄마와 아버지는 많이 다투게 되죠. 그런 경우는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잘못도 사실 아니잖아요. 아빠는 엄마를 원망하고 엄마는 아빠를 원망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엄마는 정신줄을 놓고 조현병에 걸리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아기 아빠는 아이 찾아다니랴, 정신 나간 아내 돌보랴,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11년 동안이나 아이를 열심히 찾아다니게 되죠. 그러면서 일용직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가게 돼요. 중간중간에요. 뭐 여기저기서 아이가 나타났다고, 아이를 찾았다고 그런 연락들이 오지만 기대를 품고 가보면 늘 허탕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경찰서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연락이 와요. 아, 뭐 이번에도 아니겠지. 뭐 이제 거의 아이 찾는 거를 포기하려고 할 때쯤 그 연락을 받고 그 뭐죠? 어 그 무슨 사회복지사 뭐 그런 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오는데 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유전자 등록해 놨던 거기에 대구 경찰서인지 어떻게 알았어? 맞아요. 대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둔 그 유전자와 일치하는 아이라면서 아이를 데려와요. 너무 기뻤겠죠. 네, 너무 기뻤지만 아내는 이미 뭐 정신이 나가서 아이를 보고도 "우리 아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아이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아내는
우리 아이 성민이에요, 이름이. "성민이는 올 수가 없어. 올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안 온 거지. 정신 차려. 미쳤나 봐 진짜. 우리 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 결국은 3살 때 잃어버린 아이가 이제 11년이 지나서야 엄마 아빠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성민이는 마트에서 어떤 간호사,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어떤 여성, 혼자 사는 여성이에요. 그 여성에게 유괴를 당한 거고요. 그 여자는 유괴한 성민이를 자기 아이처럼 살뜰히 보살피면서 잘 키워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가 어느 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다가 자살을 하게 돼서 아이가 혼자 남겨지게 되니까 경찰서와 그 사회복지재단에서 친부모를 찾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를 찾아서 아이가 왔는데 아이는 여태까지 계속 어려서부터 친부모로 알고 있었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고 갑자기 친부모라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영 어색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아빠가 나타나서 아빠야라고 하지만 네,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보니 집도 너무 허름하고요. 화장실도 너무 거지 같고 내가 여기에서 살아야 돼?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말 난감한 상황이 돼서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요. 아저씨, 아줌마라고 불러요. 막막해하는 아들을 보면서 아빠는 이렇게 말해요. 원래는 우리 집 이렇지 않았어. 건너편에 있는 넓은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너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된 거야. 라고 하지만 아이는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서 혼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에게도 쉽지 않은 현실이었겠죠. 어느 날 또 아이는 컴퓨터가 필요한 나이잖아요. 집에는, 원래 살던 집에는 본인의 방도 따로 있고, 컴퓨터도 있고, 뭐, 아주 부자까지는 아니었어도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풍족하게 살았었는데, 갑자기 집도 허름하고, 엄마, 아빠라는 사람들도 믿음직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엄마는 정신이 다 나가 있고, 컴퓨터를 좋은 걸로 사주겠다고 아이에게 얘기하지만 아이는 돈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에서 본인이 쓰던 컴퓨터를 가져오겠다고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아빠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결국은 아이가 너무 원하고 당장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원래 쓰던 컴퓨터를 가져오게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 뭔가 적응하지 못하고요. 본인의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원래 살던 그 환경을 그리워하면서 엇나가기 시작해요. 아빠는 아이를 찾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금의 이 불완전한 문제 있는 이 삶이 다 끝나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찾아 헤매던 그때의 그때보다 더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이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저 진짜로 유괴된 거 맞아요? 정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열불이 났겠죠. 아이는 정말 친부모가 맞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유괴범인가? 그것도 정말 무능한 가진 거 없는 그런 유괴범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가지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아빠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엄마도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아이는 잘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만들어낸 유괴범은 죽고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모두에게 불행한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웬일로 신청곡이 없어요? 제가 못 본 건 아니죠? 혹시 못 봤나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없으면 제가 선곡한 노래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찾습니다.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그 망할 놈의 유괴범, 간호사 출신의 유괴범은 유서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살던 아파트 전세금 그리고 보험금이 있는데 그거를 성민이 그 아이에게 전해달라고 지인에게 부탁을 한 그런 유서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그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그 돈 받겠어요? 내 새끼 유괴한 범죄자 돈을, 그 구역질 나는 돈을 내가, 응? 부모인 내가 받겠냐고요? 막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럴 수 있죠. 상황이 어려운데 이럴 때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그 돈을 받아야 될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부모 입장이라면 저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돈이 있으면 우리 아이에게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잘 해줄 수 있으니까 고민되기는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아빠는 칼같이 거절하고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랑 짜장면 먹으면서 물어봐요. 그 여자 어떤 사람이었어? 그렇게 물어봐요. 아이는 그냥 평범했어요. 그냥 딴 엄마들처럼. 우울증 있었다면서 뭐 때리거나 너 괴롭히거나 하진 않았어? 했더니 아이는 버럭하죠. 그런 사람 아닌데요, 우리 엄마? 잘해줬어요. 아빠는 그 유괴범 그냥 애가 하나 필요한 거야, 했던 거야. 그래서 널 유괴한 거고 그건 네가 아니라 다른 애라도 똑같이 그렇게 잘해줬을 거야. 아이는 아이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유괴해서 때리고 괴롭힌 거보다는 잘해준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빠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후회가 돼요. 성민이 손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유괴범이 된 기분이에요. 그것도 아주 무능한 유괴범이. 그렇게 아이가 돌아온 이후로 오히려 더 지옥 같은 생활이 이어지고,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죠. 그러다가 아이는 그냥 본인의 감정에 더 솔직했던 것 같아요. 다 짜증난다고, 다 싫다고, 학교도 싫고, 여기도 싫고, 이 옷이나 집도 더 싫고, 아저씨, 아줌마도 싫고, 근데 난 갈 데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에 아이와 엄마만 집에 남아 있었어요. 이 엄마는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그냥 혼자 둘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혼자 나가면 뭐 어딘가로 막 혼자 이렇게 가서 문제를 일으키곤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에게 잘 당부를 하고 갔는데 아이는 엄마한테 엄마 저 돈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엄마는 어, 모아놓던 돈을 다 아이에게 내어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아이가 나가면서 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엄마가 그 집을 나가게 되고 아이를 따라서
집을 나갔다가 결국은 사고로 네, 엄마가 죽게 되죠. 아내가 죽고 나서 남편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아이를 또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어디 갔었어? 또 대구에 갔었어? 그 유괴범과 살았던 그곳에 갔었냐고 막 화를 내고 손찌검까지 하려고 그렇게까지 하게 됩니다. 나랑 네 엄마가 너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도대체 왜 거길 가? 그 여자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쵸. 아빠도 엄마도 아이도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온 걸까요? 그 불행을 초래한 유괴범은 이미 세상을 떠나버리고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엄마는 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부분을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 걸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한가? 한번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틈이 생겨버리면 다시 가족이 될 수 없는 걸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아이는 성장했습니다. 아이가 다 커서 다 컸을 때 집을 떠나게 되죠. 집을 떠난 아이를 아빠는 이제는 애써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어요. 아이가 떠난 지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웬 모르는 여자가 찾아와서는 아이의 여자친구였다면서 자기 돈을 가지고 그 아이가 어딘가로 가버렸다고 그 돈을 대신 갚아달라면서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왜 아이를 찾지 않았냐고 기다리는 것 같던데 아마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을 대신 갚아주려고 돈을 찾으러 방으로 들어간 사이에 그 여자는 돈도 받지 않은 채 거기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자죠. 손자를 두고 그 여자는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아빠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단란했던 예전의 가정을 다시 떠올리기도 했을 거고, 세상을 떠난 아내 생각이 나기도 했었을 거고,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그 어린 아이, 잃어버렸던 내 아이처럼 아기인 아이를 보면서 드라마는 끝을 맺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 이야기는 끝나는데 그쵸. 아버지가 제일 불쌍하죠. 근데 저는 아이도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만약 아이를 유괴한 유괴범이 그렇게 자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 살았으면 아이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친엄마, 친아빠의 존재를 모르고 계속 살았다면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친아빠와 친엄마를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본인을 키워준 유괴범을 원망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아이도 불쌍하고 그 부모도 너무 불쌍하고요. 그 엄마도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정신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아이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부들에게는 삶의 이유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찾고 나서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새로 나타난 손자, 어, 그 아이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는 끝났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가 더 이어졌다면 어떤 일들이 생겨났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는 불행도 생길 수 있고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종종 생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든 발악해서 헤쳐나가려고 해야 되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가장 간단한 일인 것 같아요, 살면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봐.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한 만큼 해결이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정말 산뜻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뭔가 운명에 맡겨야 된다? 라던가, 행운을, 어, 행운을 원해야 된다던가,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의 문제라던가, 뭐 인간관계 같은 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려나요? 조금 더 담대하게, 내가 너무 안달복달하지 않는 거? 그게 정답이려나요?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너무 골똘하게 파묻혀서 계속 전전긍긍하는 거, 그것도 사실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좋은 방법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죠? 어, 음, 이게 뭘까요?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어? 아, 이거 맞나? 음, 네. 여러분들 신청곡이 이제 쌓여가서요. 신청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겠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양궁 경기 하는 거 같던데, 어떻게 됐어요? 음, 뭐, 여자 개인전 결승을 오늘 안 했나? 결승이 끝났나요? 어떻게 됐는지 결과 아세요, 여러분? 올림픽인데 예전에는 올림픽 하면 그래도 주요 경기들을 열심히 봤었거든요. 근데 안 보게 되네요. 이번 올림픽은 별로 흥미를 잘 못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별로예요. 보나마나 집안 싸움이겠죠? 아니, 뭐, 그랬었다고, 금메달, 은메달 땄어요? 오, 잘 됐네요. 대단하다, 정말. 근데 너무 진짜,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는데 10번을 우리나라가 연이어서 우승을 했으니까 40년을 해먹은 거잖아요. 어떻게 40년을 해먹을 수가 있지? 다른 경기 중에서도 그런 종목이 있으려나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10연패를 한다는 건 너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진짜 오죽했으면 그렇게 매번 막 그 경기 룰을 바꾸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양궁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좀 있는데, 그 양궁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이렇게 활 쏠 때 이렇게 쫙 당겨 가지고 이렇게 그 코 끝에서부터 입 턱에 이르는 데에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이렇게 활줄이 이렇게 탁 붙여서 이렇게 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 반창고 같은 거 붙인 선수들도 있던데 이렇게 하면 아픈 거 아닌가요? 아파서 거기다 이렇게 붙인 거겠지. 매번 이렇게 쏠 때마다 이렇게 고정해서 하는 거니까 아파서 그러는 그치 그치 현 이렇게 붙여서 하면은 아픈 자국만 남는 거예요? 아픈 건 아니고? 아플 것 같아. 그냥 내가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자국 생기는 게, 저기 맨날 똑같은 곳에다가 할 텐데, 얼마나 아플까. 보고 있는 나도 아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막 생기더라고요. 오른손이 항상 같은 자리에 와야 하거든요. 오른손이 그 현을 당기는 손인가요? 왼손잡이는 반대일 수 있잖아. 근데 양궁 선수들은 왼손잡이가 없나? 다 똑같은 방향으로 하는 것 같은데 왼손잡이는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네. 저는 양손잡이여가지고 어떤 거는 오른손을 쓰고 어떤 거는 왼손을 쓰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손으로 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근데 이렇게 방향을 요구하는 거 이런 거는 내가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지 왼손으로 해야 되는 건지가 왼손잡이가 동메달이에요? 그렇군요. 양손잡이가 부러워요? 네, 뭐 좋은 점도 있고요. 불편한 점도 많아요. 네. 어떤 거는 왼손으로밖에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거는 오른손으로밖에 안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외국 선수들은 그 줄이 턱에 없어요? 턱에 줄이 세게 생기는 게 더 잘하는 건가? 잘 모르겠네. 그리고 그 양궁 경기 이렇게 보면 그 현 땡기는 쪽 말고 뭐라 그래야 돼? 활을 잡고 있는 손? 그쪽에 이렇게 팔목 밑으로 이렇게 무슨 보호대? 가드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줄을 놨을 때 줄이 팔에 부딪히는 건가? 그래서 아파서 거기다 이렇게 해놓는 건가?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게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도 그 중계하시는 분도 뭐 그런 설명 잘 안 해주시고 늘 궁금했어요. 저렇게 활을 쏘면 쏠 때 그 줄이 어디 이렇게 부딪히거나 그래서 아프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늘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스포츠 경기인데 아프지는 않을까? 그게 궁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궁금하더라고요. 왼쪽 팔뚝을 현이 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닐 때도 있고, 자세가 안 좋고 불안정할 때는 그렇게 돼요. 그럼 아파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사실 진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실제로 경기장에 가서, 뭐죠? 양궁도 그렇고, 사격도 그렇고, 내 눈으로 그 관역이 얼마나 조그맣게 보이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데, 그거는 뭐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물어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봐야지. 진짜 무슨 뭐 관역의 그 만점 10점짜리는 뭐 12cm라고 그랬나? 뭐 그런데 그게 거리가 있잖아요. 70m? 맞나? 뭐 하여튼 간에 그 먼 거리에서 내 눈으로 보면 사실 그 중계 방송으로 보면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지만 선수들은 그냥 맨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내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관역이
얼마나 조그만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 가서 보지 않으면 그냥 색깔로 그냥 점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 보신 분들은 없나요? 실제로 가서? 네.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직접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그냥 궁금한 것만 많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10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노래 또 이어서 듣죠. Birds flying high. You 버퍼링이 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다 같이 버퍼링 생겼나요? 만약에 그런 문제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어, 만약에 제 개인적인 문제면은 저한테도 알림이 뜨는데 그런 거 없거든요. 네. 자, 듣고 계시는 방송 엘리의 해피투나잇이고요. 오늘 토요일 밤입니다. 12시까지 함께 할 거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방송 시작할 때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네. 뭐 오늘 어제 밤부터 쭉 쉬었어요. 뭐 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낮에도 그냥 쭉 쉬어서 좀 나아지겠지, 방송할 때쯤 되면 나아지겠지 했었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괜찮아져야죠. 감기 걸리면 너무 고생해가지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엘리님 목소리는 항상 아름답죠? 그래요? 네. 자, 아름다운 엘리의 목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직접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들려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디스코텍 참여 원하시는 분들 디스코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늘 주제와 이어지는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거 아니어도 뭐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네, 뭐가 불만인지, 네, 세상이 왜 이 모양이 있다군지 진짜 싫어요. 뭐 이런 이야기여도 좋고요. 또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시면 그런 이야기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디스코드 접속해 주시면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이 시간쯤 연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쯤 해서 이제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 얼추 12시쯤 되면 딱 그 시간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버터링? 버터링 과자 저 정말 좋아하는데. 네. 버터링 쿠키 맞나? 그냥 버터링이었나요? 버터링 쿠키? 버터링? 먹고 싶네요. 안 먹은 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 나누실 분들 디스코드 들어오시고요. 네,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노래 들으면서 뭐 이런저런 수다 떨도록 하죠. 신청곡 있으신 분들 남겨주시면 그것도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곡도 신청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래된 노래인 것 같은데 촌스럽거나 네, 뭐 그렇지 않네요. 음질도 깨끗하고 음질은 다 깨끗한 건가? 뭐 어쨌든 그렇네요. 네. 지난 방송 때요. 제가 선곡한 노래들을 거의 다 못 들었어요. 노래를 그래도 좀 많이 들어야지라고 늘 생각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말도 많아지고 해서 노래를 생각만큼 많이 듣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보통 방송을 하면 9시부터 하니까 10시, 11시, 12시 3시간 방송하잖아요. 근데 노래를 빼고 멘트만 유튜브에 다시 듣기를 올리죠, 제가. 그러면 한 절반쯤 돼야지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시간 50분에서 2시간 정도 분량이 멘트더라고요. 뭐 3분의 1 정도밖에 노래 듣는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을 줄여야 되나?
또 말을 줄이면 또 그 싫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네요. 몰라 몰라 그냥 하던 대로 해 보려고요. 누가 아쉬워하냐고요? 몰라. 누군진 모르지. 38,664명 중에 뭐 몇 명은 아쉬워하겠죠. 그냥 하던 대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던 대로 하죠, 뭐. 그 요즘에 제가 무슨 유튜브 보다가 그런 거 봤었거든요. 무슨 퀴즈 이런 거 올려져 있는 유튜브들 있더라고요. 막 시간 내에 뭐 3초인지 5초인지 그 안에 정답 맞추는 그런 유튜브들 문제 내주는 그런 유튜브들이 있던데 AI로 그 챗GPT에서 문제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퀴즈 맞추기 대회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재밌을 것 같아. 네. 예전에 우리 방송할 때 노래 제목 맞추기, 네, 주복순배 노래 퀴즈였나요?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되게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퀴즈 맞추기 대회도 한번 해볼까. 네? 미천 드러나면 부끄럽다고요? 뭐 어때? 아, 이전에 영화나 노래 맞추기 했죠. 네. 근데 뭐 쉬운 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수준의 문제를 낸다던가 아니면 뭐 꼭 퀴즈가 아니어도 밸런스 게임 이런 거 해보면 어때요? 재밌지 않을까요? 맨날 뭐 이렇게 그냥 저 혼자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막 그 디스코텍 들어오시는 것도 너무 의무감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뭔가 그런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실 만한 그런 재밌는 아이템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런 거 준비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안 하시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사연은 언제든지 환영이죠. 사연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기뻐하죠. 네. 사연 안 남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연을 안 쓰니까 제가 계속 뭔가 요즘 레크레이션 강사 준비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 좀, 그, 새로 시작한 강의도 큰일 났어요. 지금 학생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입니다. 걱정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래요. 디스코드 참여 원하시는 분 들어오시고요. 없으시면 노래 듣겠습니다. 아, 노래 좋다. 그쵸? 네. 이렇게 노래만 쭉 계속 들으면 좋겠어요. 말 많이 안 하고 노래만 들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어, 그 월급을 국가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공무원 아니면 국가에서 줄 일은 없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 월급을 국가에서 주는 사람이 공무원 아니고 또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군대. 그런데 군대 가면 군인들은 나라에서 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다시 군대에 가려면 가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군인이었을 때보다 뭐 처우도 좀 나아졌다고 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좋아졌다고. 싫어요, 안 갈래요, 하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럼. 근데 수학여행님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신검도 안 받겠지만 언젠가 한 번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최대한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가면 좋겠죠. 네. 근데
뭐 방법이 없네. 제가 가면 국방력 약화에 큰 기여를 합니다. 네. 아니 근데 꼭 그게 다 보병으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군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여자들도 군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서 이렇게 총 들고 뭐, 야! 이런 거 안 해도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옛날에도 무슨, 전쟁 나면 여자들이 앞치마에다가 돌멩이 주워가지고 그거 날라다 주는 거라도 했다잖아. 그러면 여자들도 군대에 가서 뭐, 하다못해 뭐,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나라에서 군대 가라 그러면 갈 거예요. 지금도. 갈 수 있어. 난 잘할 것 같아. 약간 군대에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물론 내가 이렇게 그 어딘가에 갇혀서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안 좋은 점이에요. 그건 남자건 여자건 가리지 않고. 근데 뭐 지금의 나라도 괜찮다면 나라에서 불러준다면 저는 군대 갈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 꼭 남자들만 가야 되고 뭐 여자는 여자니까 안 가고 이런 거는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 꼭 그 여자라서 다 못하는 게 어딨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뉴스에서 옐리님 면회 가보고 싶네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해야 되겠다. 네. 달고나님 디스코텍 들어오셨나요? 네, 방 안으로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오셔야 이야기를 나누죠. 기초 군사 훈련은 남녀 안 가리는데요. 뭐 안 될까 나는? 음. 네, 소라이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군대 가면 면회 오시겠어요? 아, 가야죠. 위문 뭐라고 하면. 편지도 쓰고? 예. 아, 근데 저도 군대를 안 가봐가지고, 군대 면제예요? 좀 면제예요. 그럼 모르시겠네, 잘. 잘 모르죠,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 번씩 군대 다시 간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질색팔색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그걸 제가 몰라요. 어떤 느낌인지.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이게 군대 안 네. 갔다고.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왜 안 갔냐, 어떻게 안 갔냐, 왜 빠졌냐 등등 해가지고 네. 질문이 끝도 없이 나와요. 어, 아니, 근데 뭐 궁금할 법한 내용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되게 남자들이면은 안 가고 싶죠, 솔직히. 가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네. 학교 다니다가 2년 동안 이제 군대 갔다 와 버리면은 시간도 애매해지고 되게 인생이 지루해진다고 해야 되나? 되게 복잡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네. 예, 그래서 봤더니 다른 분들은 이제 물론 군대 가가지고 정신 차려서 나온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건 그런 정말 사람이 일부 아니에요? 정말 극히 드물어요. 네, 예, 보통 사람들은 이제 가면은 시간 낭비다, 아깝다, 이런 말이 거의 태반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뭐, 웬만하면 이제 남자들 모여있으면 군대 이야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는 여잔데도 군대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 이제 그 모임이 있으면은 항상 하는 게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했던 얘기, 그쵸. 그쵸? 네, 그리고 근데 군대에서 여자친구 헤어졌던 얘기, 맨날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네. 모두의 레퍼토리가 똑같군요.
그럼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조용히 가만히 듣고 있죠. 좋은 말이야. 어. 아니, 안 갔는데 아는 체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어서 할 수는 그래, 없죠. 그쵸. 음. 그래서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겼는데 군대 안 갔다 그러면은 네. 아무도 안 믿어요. 어. 안 가신 이유는 뭐예요? 안 가는, 안 가는, 못 갔다고 해야 되죠? 어떻게 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네. 네. 아니, 원래는 제가 이제 꿈이 네. 그 공군사관학교 가는 게 목표였었거든요. 어. 비행기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공사 시험을 보고 저기 뭐죠? 신체 검사를 네. 아침 8시부터 밤 거의 6시까지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길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조종사들은 상처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심장 뭐 검사, 청력 뭐 모든 검사를 다 해요. 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한 6시까지 다 하는데 제가 청력이 왼쪽이 좀 약해요. 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압력이 세져 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아. 고막이 터질 수도 있다고. 아.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에 떨어졌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건강 뭐죠? 그런 뭐 자료들이 네. 나중에 이제 군대 가려고 했더니 발목을 잡더라고요. 나중에 계속 음. 이게 총을 쏘게 되면은 네. 이게 한쪽 귀가 몰 수가 있대요. 어. 근데 왼쪽 귀 청력이 약하다 보니까 네. 오른쪽 귀가 만약에 이제 청력이 약해지거나 뭐지? 잘 안 들리게 되면은 이 네.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아. 이 면제가 돼 버리더라고요. 음. 예, 그때는 이게 면제가 됐어요. 음. 지금은 안 돼요. 아 그게 또 바뀌었어요? 규정이?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어. 그때는 그래도 사람이 좀 많아서 이렇게 쪼끔 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마저도 안 되는 그렇게 바뀐 건가요? 네, 그렇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것도 쉽게 이게 이제 면제를 받은 건 아니고 네.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그게 있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진단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병원까지 가야 돼요. 어. 이제 국방병원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승인이 나야지 면제가 되는데 네. 이제 국방병원을 가서 이제 그 면접을 보거든요. 네. 그 군의관한테. 네. 근데 이제 그 저 말고 앞에 한 네 사람 정도가 앉아 있더라고요. 네. 대기실에. 네. 근데 남자 둘이가 여장을 하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여장을 왜 했냐고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너무 네. 웃긴 거예요. 네. 이게 게이가 아니고 그 여장 트랜스젠더? 이게 행세를 내 가지고 군대를 안 가려고. 아 자신의 성 정체성이 그런 게 아닌데 군대를 가기 네. 싫어서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구나.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참으라고 둘이서 이제 서로 격려하고 있더라고요. 듣고 있는 저는 얼마나 웃길 거예요, 그게. 어. 그래가지고 뭐 한 30분만 참으면은 네. 2년을 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제가 옆에서 이제 들어가지고 얘네들 진짜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음. 뭐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그 두 사람은. 어.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하네. 근데 저도 그게 무슨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어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네. 음 진짜 그 시간만 잘 참고 넘기면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한 걸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그 시대에는 그런 일이 네. 거의 없었잖아요. 네네. 지금이야 이제 이런 일들이 되게 오픈이 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보니까 군대에서 그랬다 그러면은 아마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겠죠. 많이 찾아보고. 음. 음. 음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지 저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음. 걸렸으면 좋겠다. 너무 괘씸하지 않아요? 괘씸하죠. 그렇다고 어. 제가 들어가 가지고 군의관한테 "아 저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들었는데 저 사람들 그냥 일부러 저러고 온 거예요."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쵸. 그때는 인제 녹음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핸드폰이야 인제 지금이 녹음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네.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게 해 가지고 끝났어요. 그 뒤로 그러셨구나. 인제 그 뒤로는 못 봤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음. 음. 아무튼 그렇게 돼 가지고 군대를 못 갔어요. 어. 근데 안 갔다고 하세요. 왜 못 갔다고 하세요? 엄밀히 따지면은 인제 못 간 건 맞은 거니까 어. 모두가 저는 가고 싶어 부러워하는 가지고 일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덕분에 인제 외국에서 살면서 인제 그 시간은 벌었죠, 어쨌든 간에. 네. 왜냐면 인제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보통 인제 저하고 같은 동기들이 저보다 3 살, 4살 많으세요. 네. 왜냐면 인제 군대를 갔다 오다 보니까 네네. 보통 대학원 석사과정 들어오면은 한 28 30 정도 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인제 군대를 안 갔다 보니까 뭐 24 살, 5 살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인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러운 거죠. 음. 음.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던 게 "혹시 월반을 했냐?" 아. 아 그럴 수 음. 있네. 네.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했냐?" 네. 그건 아니거든요. 네. 아무튼 남자들이 모이면은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는 군대 이야기고 네. 지금도 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아 그러게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 꼭 음. 군대 얘기 나오면 신나 가지고 네. 다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인제 그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네. 이분들이 예전에 인제 뭐 자기는 해병이었다, 뭐 이렇게 어디에 있었다, 근무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셔요. 네. 그러면 대단하시네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어디 나왔어?" 그러면 저는 이야기를 하면은 외국에 있다 보니까 군대를 못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예. 아무튼 그렇게 주제가 많이 흘러가더라고요, 남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음. 음. 이게 나이와 그렇죠. 상관없어요. 맞아요. 나이랑 네. 상관없어요. 네. 음.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군대 얘기만 나오면 신나 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공통 분모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네. 평생 가도 어 좀 약간 그런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음. 그럼 소라이 님은 축구는 좀 하세요? 축구 잘했죠. 아 잘했어요? 그럼 족구도 네. 해요? 축구 잘했죠. 족구는 거의 대부분 군대 가서들 하지 않아요? 대학 군대 때부터 가서도 하나? 하는데 네. 대학교 때 인제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많잖아요. 네. 모이면 뭐 하겠어요. 족구해요. 그쵸. 네. 전시 시간 끝나고 네. 이제 뭐 잠깐 이제 시간 짬이 있을 때 모여 가지고 족구한다든가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분들하고 껴서 하려 그러면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음. 음. 근데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못하는 애들 꼭 구멍이 꼭 있던데. 그쵸. 개발들이 좀 있죠. 네. 개발. 맞아. 예. 개발들. 네. 다행히 운동신경은 좀 있어 가지고요. 뭐 어. 축구나 족구 이런 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도 뭐 군대를 안 가셨어도 축구랑 족구를 잘했으면 그럼 뭐 네. 남자들과의 생활에서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인제 또 한 가지 또 빠지는 게 있어요. 남자들이 뭔데요? 인제 제일 공통적으로 하는 게
군대 얘기가 있고 네. 담배 타임이 있어요. 담배 아, 타임. 담타 네, 맞나? 담타라 그러죠. 담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네, 담배 네, 네, 타임인데 네. 저는 또 담배를 안 피거든요. 원래 맨 처음부터 안 피신 거예요? 왜 원래 안 폈어요, 담배를?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그 쉬는 시간 뭐 아니면 뭐 이제 술을 마시더라도 잠깐 빈 시간 있으면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낄 수가 없어요.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음, 그래서 그 남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 공감대 네.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음, 어, 좀 많이 빠지죠. 음, 이제 사회 나와서는 또 술도 안 마시니까 또 술 네. 모임도 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집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오히려 여자분들이랑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네. 그, 그 학과 모이면 대부분 이제 여자들하고 되게 친했어요. 그 누나들하고도 친했고 음, 후배들, 뭐 친구들, 동기들하고 되게 친했던 것 같아요. 오, 서로 도시락 싸가지고 와가지고 네. 오늘 뭐 어떤 거 싸왔다 뭐 자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어, 오. 아니,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직접 싸서 가지고 다니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구내 식당이 있긴 한데 학교 네, 식당이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매번 먹으면 질리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 한 번씩 이렇게 서로 뭐 도시락 싸가지고 와가지고 음, 그 공원 있잖아 학교 안에 네. 거기서 같이 나눠 먹는다든가 뭐 그런 거를 가끔 하긴 했어요. 어, 음, 그래 본 적이 그러다 없어서 저는. 보니까 아니 왜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대학 때는 제가 다닌 학교가 이렇게 산이에요. 네. 산이고 제가 이제 주로 있던 건물이 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밥 음, 먹을 때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해야 되니까 네. 그냥 아싸리 그냥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맛있는 집 가가지고 주로 먹었죠. 학교 식당에서는 안 음, 먹고 음, 선배들이 사주니까 아, 점심값은 안 좋았겠네. 들었어요. 되게 좋았네요. 근데 거의 대부분 여자 학생들은 다 그래요. 아, 근데 그렇지만 저희는 모르겠어요. 엘리님 시대하고 저희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이쁜 후배들은 남자들이 서로 사주려고 해요. 뭐 오늘은 내가 사줄게, 내일은 내가 사줄게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평범한 이제 그런 외모 소유자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되면 여학생들이 더 남학생보다는 숫자적으로 좀 적지 않나요? 아니 뭐 그렇긴 비슷해요? 한데 비율이? 거의 비율이 얼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이 매번 밥을 사주는 건 아니니까. 음, 남자들이 이제 남자 선배들이 주로 밥을 사주는 타겟은 네. 좀 이쁘고 귀여운 애들. 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대상이었고, 뭐 그랬던 시절이었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음, 음, 그렇군요. 저는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아닌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엘리님이 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그랬을지도 모르죠.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네, 여학생 수가 웬 별로 겸손이에요. 없으니까. 웬 겸손이에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러지 마요. 네. 아, 여학생 수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과는. 음, 비교해보면 여학생 수가 네, 뭐 아주 뭐 한두 명 뭐 이렇게는 아니었지만 네, 40명 중에 뭐 10명 조금 더 이렇게 있었으니까 음, 선배들이 열심히 사줬죠. 음, 되게 좋은 환경이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학비도 비쌌는데 선배들이 네. 어디서 그 돈이 나가지고 후배들 밥을 사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용돈은 비슷했을 텐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랬을까?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이제 서울에서 잘 사는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뭐 신경 안 쓰고 쓴 친구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또 그게 안 돼요. 학비가 음. 비싸잖아요. 그쵸. 생활비도 다 네. 들어가야 되고. 그쵸. 네. 아마 후배들 밥 사주다가 허리가 휘지 않았을까. 아, 후배들 밥 사주려고 알바를 했을지도. 뭐 그럴 수도 있죠. 음. 음.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다른 네. 선배들은 그랬을지도 모르죠. 음. 그랬을지도.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입니다. 근데 뭐 오늘 주제는 안 물어봐요? 아,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그럴 것 같아서 안 물어봤어요. 아, 잘하셨어요. 주제가 좀 오늘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서, 그래서 예.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네. 제 주변에 고아 출신이 한 명 있었어요. 네. 예, 이 친구가 아마 고아원에서 꽤 잘하다가 또 어디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 대학을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대학을 가고 직장을 취직했더니 이제 그 부모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네. 만난 적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었어요. 네. 네. 근데 어, 이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그때 했던 건 뭐냐면은 너무 이게 네. 태어나서 처음 만났는데 진짜 아무 감정이 안 들더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오히려 있겠다. 자기한테 잘해줬던 그 뭐죠? 하숙생 그때 이제 하숙생이었으니까 네. 그때 그 어머니가 더 친근하고 어머니처럼 음, 느껴졌다고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느낀 거는 이제 뭐 물론 나은 정도 중요하지만은 네. 기른정 뭐 이렇게 같이 함께한 시간을 나눈 사람이 더 정이 많이 가지 않나 이 어, 생각은 들긴 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막연하지만. 음, 한 번쯤은 근데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었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막상 봤더니 별로 큰 감정을 못 느꼈다고 음, 그렇게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네. 네. 제가 뭐 이제 그 상황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은 음, 음, 아무튼 그쵸? 그렇습니다. 네. 우리 네. 대부분은 그 상황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네. 이제 말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네. 어, 네 기본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네 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네. 네. 본인 당사자가 아닌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때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네. 네. 제가 그 입장이 안 돼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렇죠. 마음은 알지만. 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쉽게 쉽게 하는 게 참 되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거든요. 그렇죠. 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 듣다가 오늘. 갑자기 음, 옛날 그 친구 생각이 나네요. 음, 음, 알겠습니다. 잘 지내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소라이님과의 연결이었고요. 디스코드 아까 수학여행님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네요. 너무 기다리다 지쳐서 나간 거예요? 다시 들어오세요. 오랜만에 연결하게. 노래 한 곡 듣고 또 디스코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이 조금 밀려가지고요. 아직 더 들어야 될 곡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네이버에서 치즈직에서 듣고 계시던 두 분이 신청곡을 남겨주시고 기다리다가 사라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물어봐야 돼. 신청곡을 두 분이 하나씩 신청을 하셨는데, 네, 안 계신 것 같아서 없으면은 건너뛰려고요. 네. 네, 디스코텍 원하시는 분들 들어오시고요. 없으시면 노래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에요. 얘기를 너무 오래 해서가 아니라 뭐 시간이 늦어서 아마 주무시러 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키보드를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고 타이핑할 때 이렇게 탁탁탁 소리 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션션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좋았는데 요즘은 뭐 축 구분하고 이거를 제가 예전에는 알았는데 지금 다 까먹어가지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노트북 타이핑 할 때 그 느낌, 그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이제 그런 키보드를 쓰거든요. 근데 지금 키보드가 망가지고 다시 구입을 제대로 된 거를 하지를 않아서 지금 뭐 그냥 막 있는 거 쓰는 거여서 이 무슨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리가 좀 많이 나가지고 제가 쓰기에 좀 불편하네요. 다시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뭘 사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수학여행님 지금 방송 듣고 계세요? 호래비와 과부의 행방님 방송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면 채팅방에다가 점이라도 하나 찍어 주시겠어요? 신청곡을 남겨주셨는데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건너뛰었거든요. 듣고 계시면 틀어드리려고요. 네,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키보드 골라주신다고요? 저는요, 일단 키보드가 소리가 많이 안 나고 타이핑감이 그 노트북 멤브레인 방식이에요, 그게? 그런 방식 좋아해요. 그거 좋아하고,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예뻐야 됩니다. 네. 예쁘면 됩니다. 뭐, 예쁘고, 그리고 소리 많이 안 나고, 멤브레인 방식이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별로 뭐, 이렇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막, 뭐 기능이 막 있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삼성전자? 무선 데스크탑 세트? 마우스는 무선 마우스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마우스까지 같이 사기는 좀 손해 아닌가? 네, 어쨌든, 네. 신청하신 곡 중에요. 블랙핑크 버전은 없는 것 같고, 로제가 부른 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비슷한 계열로 이런 거 아닐까요? 비슷한 계열? 이런 게 뭔가요? 네. 알려주세요. 키보드 쇼핑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 사려면은 막 알아보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가지고 마이크로닉스 거 쓰라고요? 안 예뻐. 안 예뻐. 기왕 사는 거 좀 예쁜 걸로 사는 게 좋지 않아요? 뭐 사실 키보드를 뭐 어디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응? 머리로 생각하면 자동 타이핑 되면 좋겠다고요? 요즘은 말로 해가지고 되는 거 있지 않나? 예전에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핑 되는 그거 개발하시던 분 계셨었는데 다 완성되면 저한테 하나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못 들었네요. 애플 키보드 예뻐요. 네, 근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래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애플 키보드 일반 윈도우용 컴퓨터에다 써도 돼요? 눈을 계속 굴려야 하나? 뭐 예전에 너무 예전이어가지고 설명을 듣긴 했었는데
그게 약간 그 장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개발을 시작했던 건데 일반인한테도 쓸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하셨었거든요. 자세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와 그런 거 생기면 너무 좋겠다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뭐 전 받지를 못했습니다. 뭔가 개발이 되고도 남았을 만큼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결과가 나오긴 했겠죠. 네,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추천해주는 키보드 다시 좀 감상을 좀 해봐야겠네요. 노래 좀 들으면서요. 찾아봐야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키보드들 보고 있어요. 네, 이것도 이쁘네요. 이거 어디 거야? 퓨전 FNC? 근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데 건데 이런 데 거 사도 돼요? 퓨전 FNC 여기 것도 키보드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키판이 조금 여태까지 보던 거랑 다르게 생겼는데 어쨌든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카카오 프렌즈 거는 왜 이렇게 비싸요? 아, 이건 너무 어린이 거 같아. 그렇게 카카오 프렌즈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뭐 그렇게는 아니고요. 생각보다 이건 무슨 캐릭터 값이 비싸서 그런 건지 너무 비싼데? 쓰다가 또 고장 날지도 모르는 캐릭터 값이에요. 고장 날지도 모르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거 못 쓰겠어요. 자, 신청곡이 네, 또 들어왔네요. 네, 신청곡. 결국은 오늘도 제가 준비한 노래들을 많이 듣지는 못하네요. 신청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네이버 치지직에서 노래 신청하신 분들 네, 자리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틀어드릴게요. 신나게 노래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은 1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키보드는 진짜 깜장인가? 깜장을 써야 되나요? 예전에도 핑크를 써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예쁘긴 예쁘죠. 조금 책상이 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핑크를 좋아하니까 네. 핑크를 살까? 어떻게 할까? 아, 여러분들이 막 이것저것 추천해 주시니까 고민되네요. 아, 이 창이 몇 개 열려 있는 거야? 예쁜 거 많다. 음. 근데 이게 다 그 노트북 키판처럼 그런 거죠.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들이. 그거 아닌 건 없겠죠? 다 조용한 애들이겠죠? 음, 이거 사긴 사야 되거든요, 빨리. 빨리 사야지. 이거 지금 너무 불편해가지고, 방송 끝나고 고민해가지고, 네, 그 중에서 추천해 주신 거 중에서 잘 골라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노래 한 곡 듣고요. 그리고 나서 슬슬 저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라질 준비. 가끔 글로 대화를 나누면요. 서로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글을 애매하게 써서라기보다는 그냥 글로 보면,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읽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뭐에 신경을 쓰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읽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저한테 100%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채팅 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또 그렇게 멍청해서 못 알아듣는 건 또 아닙니다. 뭐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시면 찰떡같이 알아들을 테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아, 7080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알아들었는데 저는 이제 막 신청곡을 막 이렇게 전해드려야지 이제 뭐 빠진 거 없나 막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이유 신청곡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위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내가 뭐 빼먹은 거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제 입장도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오늘 밤에는 뭐 하세요? 오늘 밤에도 뭐 올림픽 볼 만한 게임들 뭐 괜찮은 거 있습니까? 별로 게임 볼 만한 게 저는 없으면 그냥 책이나 좀 읽을까 하고 있습니다. 책 지금 읽어야 될 것들이 막 밀려가지고요. 드라마 보신다고요? 요즘 드라마 볼 거 있어요? 올림픽 때문에 이것저것 안 하지 않아요? 밤엔 자야죠? 그쵸? 밤엔 자는 게 맞습니다. 30년 된 로열 살루트를 뜯었다고요? 누구랑? 누구랑 드세요? 그 30년 된 로열 살루트를 혼자 드시진 않을 거잖아요. 누구랑 드세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커뮤 대회 예선이라 그거 테스트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꼭 잘 하셔서 예선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밤 여러분들은 뭐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뭐 좋은 거 있어요? 와이프 자고 혼자? 혼자? 혼자 그 좋은 술 아니에요? 30년 된 거면 좋은 거 아니에요? 혼자 먹기 너무 아깝지 않나? 30년 된 술 저보다 오래됐군요. 뻥치시네. 네.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네. 커넥션 한 번도 안 봤는데 재미있어요. 네. 21년 산이 30년 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쨌든 21년 산도 비싼 거 아니에요? 30년 산이나 뭐 21년 산이나 다 비싼 거 아니에요? 밤에 집에서 고급 술 드시네요. 저는 집에서는 예전에도 집에서 술 잘 안 먹었거든요. 그냥 집에서는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혼자 혼술을 안 해봤어요. 혼술을 뭐 아주 예전에 정말 더울 때 맥주 한 캔 탁 시원하게 막 꿀꺽꿀꺽 그렇게는 했어도 혼술은 뭔가 재미도 없고 뭔가 심심하고 뭔가 좀 내가 처량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혼술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혼밥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밥 먹고 이런 거 잘해요. 근데 혼술은 별로 뭐 집에서건 밖에서건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뭐 음주 가무까지는 아니라 해도 누가 있어서 이렇게 말벗 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 게 술 맛이 좀 난다고 할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TV 보면서 술 한잔 하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또 뭐 술도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럴 일이 더 없어진 것 같아요. 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은 소극밥 말고 다른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오늘은 소극밥 안 들으려고요. 네. 맨날 들으니까 뭐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듣다 안 듣다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우리 푸쿠시아님, 에밀님, 효준님, 경무님, 그리고 달고나님, 그리고 윈드스톡님, 이은님, 창암봉술님, 제롱님,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네, 수학여행님, 호래비와 과부의 행방님, 네. 그리고 또 제가 안 불러드린 분 계세요? 네. 제가 종종 빼먹을 수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수연님 계시죠? 네. 큰일 날 뻔. 네. 아마님은 아마 없을걸? 아마님은 다시 듣기를 들으시려나? 언젠가는 들으시겠지.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38,664분의 청취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정말 즐거운 행복한 데이트였던 것 같아요. 3시간이 진짜 후딱 지나가 버렸죠.
이 밤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어요? 네, 제 생각 하지 마시고 뭐 좋은 일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거, 즐거운 거, 네, 이 밤에 어울릴 만한 거, 네,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수요일 날 밤에 다시 여러분들과 데이트하기 위해서 잘 방송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고요. 예쁜 밤, 엘리 꿈 꾸시기 바랍니다. 저희만 갈게요. 여러분, 빠빠이.